자, 강요된 행위입니다. 자, 12조를 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통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책임론 배우고 있죠.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 조각 사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것인지 노트를 펼게요. 노트 59페이지. 여기 A가 있죠. B가 있죠. A가 B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해요. 뭘 하라고요? 절도를 하라고, 강도를 하라고, 살인 등을 하라고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강요를 합니다.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 본인을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또는 너의 자식들, 친족들을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자, 그러니까 B는 A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A가 시키는 대로 C에게 가서 절도, 강도, 살인 등을 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보충성, 다른 말로 최후수단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B가 C에게 절도, 강도, 살인 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방금 조문에서 보았듯이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이런 것을 통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즉 B가 C에게 절도, 강도 등을 한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죠. 왜? 해코지를 한다 하니까 B가 C에게 한 행위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이것은 책임이 조각된다 이런 말이. 그렇지만 이 B가 C에게 하고 있는 이 절도, 강도 등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이 갖춰졌죠. 위법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C는 B에게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B가 C에게 한 행위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되지만, B는 무죄가 되지만 C는 뭐가 된다? C는 B에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A는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A는 지금 B에게 절도 등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강요죄가 일단 돼요. 강요죄가 되고, 그리고 B를 나의 도구로 삼아서 범죄 행위를 대신 저지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킨 범죄의 간접정범도 돼요. 자, 그래서 A가 B에게 강요한 것은 강요 그 자체도 되지만 관련된 범죄 행위 간접정범도 된다. 그런데 내가 행위는 한 번 했잖아요. 한 개의 행위를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죄가 모두 다 되고 하나의 행위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교재와 볼게요. 일단 조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 폭력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어야 되고,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나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어야 되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친족이 나와요. 자, 우리가 맨 앞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할 때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배웠잖아요. 거기서는 뭘 어떻게 배웠나요? 조문 자체. 자기 또는 타인의 이렇게 배웠죠. 여기서는 타인이 아니라 친족이다. 친족. 그리고 생명, 신체에 국한된답니다. 생명, 신체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것을요. 재산이라고 하면 틀려요.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됐죠? 자, 성격 보시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책임 조각 사유를 명문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긴급피난과의 차이점 보시게 되면 주체와 관련해서 여긴 타인이었지만 여기는 친족이다. 그 다음 범위와 관련해서 긴급피난에는 제한이 없지만 강요된 행위는 생명, 신체에 국한된다는 것. 그 다음 기준 관련해서 긴급피난은 이익교량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죠. 근데 여기서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강요된 행위 여부를 삼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각주에 나와 있듯이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여부를 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올라가서 성립요건 볼게요. 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했죠. 그 폭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절대적 폭력, 하나가 강제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절대적 폭력은 여기서 제외가 된다. X 하시고, 자, 형법상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폭력은 강제적 동그라미만 한정된다라고 했어요. 자, 맨 밑에 각주를 한번 볼게요. 각주 각각 체크를 해두세요. 자, 첫 번째 절대적 폭력.
다른 말로 뭐예요? 물리적 폭력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피강요자의 행위는 의사 없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법상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예를 보세요. 강제로 손을 잡아서 문서에 나린케 한 경우. 그 다음 절벽에서 갑을 밀어서 갑이 을을 밀어서 을의 몸으로 옆에 있던 병을 낭떠러지에 추락시킨 경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 저 맨 앞에 노트에서 행위론 할 때 하지 않았나요? 거기서 절대적 폭력화의 행위를 배우지 않았나요? 그거예요. 그거. 이것은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자, 따라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각주 3번 피강요자의 심리에 작용케 하여 그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심리적 폭력을 말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매질을 해서 고문을 해서 너 스스로가 위조 문서에 나른케 하는 경우 이거를 말합니다. 됐죠?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 폭력인데 다른 말로 심리적 폭력이라고요. 심리적 폭력. 자,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심리적 동그라미, 윤리적 동그라미가 바로 이 강제적 폭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을게요. 강제적 폭력이다. 이걸 달리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 됐고 3번 저항할 수 없는 폭력 관련했을 때 뭐 읽어보시고. 다음 협박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밑에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시적 외형적일 필요가 없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자, 한자는 위해입니다. 위해의 범위 관련해서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국한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친족이 아니잖아요. 친족이 아니라 그냥 타인이다. 타인 또는 생명 신체가 아니라 그 이외의 법익이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12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12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때는 12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라고 학자들은 봐요. 학자들은 다수서는 그렇게 봐요. 12조가 아니기 때문에 초법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책임이 조각되는 건 맞는데 12조가 아닌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로서 조각된다 이런 말이. 어쨌든 12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친족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부녀도 포함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쳤습니다. 사실상의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충성이다. 이런 말 나와 있고. 자, 판례 봅니다. 자,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해서 책임 조각을 했던 판례 볼게요. 자, 보시면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의 하에 못 이겨 동그라미 치시고 북한에 갈 것을 마지못해 서약했죠. 서약서에다 도장 찍었죠. 그랬을 때 강요된 행위라고 봤습니다. 자, 납북 동그라미 치시고 납치 동그라미 치시고 납북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수류탄 따발총 동그라미 치시고 그랬을 때 2번 보시게 되면 북계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정보를 제공했다. 북계의 활동을 찬양했다. 밑에 북한 공작으로부터 물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안 하면 죽어요. 그쵸? 그래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 조각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부 다 강요된 행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수류탄 따발총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싹쓸어 버린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라고 했을 때 강요된 행위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강요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내재적 관념으로에서 형성된 것은 이것은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이 판례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인데 뭐 여기서 생략할게요. 자, 2번 보시면 휘발유 등 군용물의 불법 매각이 밑줄 그시고 인사계 등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했을 때 상사의 지시 밑줄 그시고 상사의 지시가 뭐였어요? 불법 매각해라 세모 치시고 이랬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대요. 그 다음 때려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맞기 싫어서 5번에 걸쳐서 절도를 했대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뭐 없다든지 아니면 뭐 또 강요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든지 뭐 이렇게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뭐다 책임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단체 사이에서 오는 상하관계를 할지라도 구속력 때문이라 할지라도 집시법 위반 행위를 했다. 집시법 위반 세모 치시고 하더라도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전 신고를 안 했고 했다든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북계에 가게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시 남한에 침입했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공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수 안 했죠. 자수 안 하고 한 상태에서 간접 방조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뭐다? 책임 조각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이것만 갖고서는 뭐다? 강제 상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사의 지시, 때려준다, 상하관계 이런 것이 강제 상태 하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강요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남한에 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강제 상태는 아니잖아요. 다음, 자, 자초한 강제 상태라고 했는데 이 자초한 강제 상태에서도 한 행위를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12조의 강제 상태로 보지 않는다. 자, 판례 볼게요. 자, 어로 작업 중 북한 지역임을 알고 자기 스스로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쵸? 2번도 북한 지역으로 탈출했다. 자의로 갔다는 거죠. 월사나 작업 상의에서 북한으로 스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북한 찬양 행위 등을 했다고 하면 그건 뭐다?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자,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뭐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위법해야 되고 뭐 인과관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과관계 없을 때는 공범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효과 봅니다. 자, 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피강요자의 죄책은 책임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됩니다. 근데 상대방은요, 이 피강요자 행위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방위 동그라미, 방위를 할 수 있다. 강요자의 죄책은 뭐가 됩니까? 말씀드렸죠? 간접정범, 강요죄가 되는데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판례 봅니다. 판례 사실관계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자, 빨간색으로 계속적 구타에 못 이겨서 동그라미.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강요된 행위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 와이프에게는 책임 조각 사유를 인정을 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계속적 구타라고 해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몇 번인가 하면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사건입니다. 강요된 행위라고 보아서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한 번 제출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맞았겠냐고요. 그렇죠? 어떤 것인지는 사실관계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합니다.